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최순실씨, 최세원씨가 해외 수조 원대 재산을 은닉했다라고 말했던 남민석이가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최세원씨에게 최대 1억 원을 물어줘야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최세원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에서 안민석의 손을 들어준 데 비해서 이 대법원은 확실하게 최세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이 최세원 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했는데요. 대법원 2부 엄상필 대법관은 26일 최세원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세원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안민석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서 자신에 대한 은닉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민사가 되는 거죠. 형사로는 이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형사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들어가지고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면서 최세원 씨 측에서 이렇게 민사 소송을 걸은 겁니다. 해당 발언은 말이죠, 최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 존재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됐다거나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이가 얘기한 걸 보면은 마치 자기가 확실히 아는 것처럼 내지는 지가 확인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최세원 씨의 해외 은닉재산 규모가 첫 번째 수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버 컴퍼니가 수백 개 존재한다. 또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 씨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최 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를 안민석이가 방송 등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사하고 형사가 다 제기가 됐고, 형사에서는 2심은 이제 판결 선고만 남겨두고 있고, 물론 유죄가 1심에서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유죄가 되는 것은 뭐 명확한 일인데, 자, 그런데 이제 민사는 또 민사대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민사에서는 최세원 씨가 원심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최세원 씨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1심에서 안민석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안 의원이 최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민석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래서 무변론 판결을 거쳐서 최세원이가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민석은 2심에서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피고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포함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최세원이 이겼지만 2심에서는 최세원이가 졌던 겁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허위사실이 아니다. 원래는 말이죠,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그러면 위법성 조각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죄가 되고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안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장을 나선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위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및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안민석의 위법성 조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민석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민사적으로도 그렇고. 대법원은 말이죠, 이번에 안민석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피고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안민석이는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무조건 해당 발언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자기가 확실히 확인도 안 해본 상태에서도 안민석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에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행해진 단정적이고 가장 표현된 발언에 대해서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악의적인 이런 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판결이 이번에 새로 나왔다 라고 지금 대법원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민석이가 최서원의 돈이 수백조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로 형태로 숨겨져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대법원은 안민석에게 사실상의 유죄를 내리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민석이는 최대 1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안민석이가 거짓말을 계속하다가 피노키오가 돼버렸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냥 뭐 자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구 그냥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안민석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최서원 씨, 그리고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가 안민석으로 인해서 당했을 그런 고통을 생각한다면 정말 안민석이는 영원히 무기징역 정도가 돼야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신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주입니다.